네, 폐기물 소각 및 열 해수 첫 번째로 그 연소 이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소라 하면 그 점화온도 이상의 온도에서 가연물 또는 이제 연료와 산소가 격렬하게 결합하면서 빛과 열을 동시에 발산하는 그런 화학적 반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연료가 있어야 되고요, 산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점화온도 이상의 온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필수적으로 있어야지만이 연소라는 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연소의 필요 조건을 보면 일단 연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연료라 하면 그 산화되기 쉬운 물질이고, 산화되기 쉽다는 것들은 바로 활성화 에너지가 적고 발열량이 높아서 연소하기 쉽다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연분해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가연분해라고 얘기하는 거에는 탄소, 수소, 황, 그리고 이들의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연물에는 그 주기율표 영족인 그런 불활성가스, 즉 헬륨, 아르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불활성가스가 불연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소와는 반응하나 발열 반응이 아닌 흡열 반응 물질, 즉 질소 또는 이제 질소 화합물 등을 우리가 불연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와 이미 결합하여 더 이상 산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물질, 대표적인 게 CO2나 H2O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불연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소 공급원이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이제 공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제 산소만 이용하면 어떤 대기오염 물질도 적게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산소 대신 공기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점화온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소의 3요소라는 게 있는데요. 연소의 3요소. 우리가 이걸 3T라고 얘기합니다. 세 개의 이제 T로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템퍼러처입니다. 온도죠. 온도. 그러니까 충분한 온도 이상이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타임입니다. 타임. 시간. 그 어떤 산소원과 그다음에 연료가 충분히 어떤 결합할 수 있고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터뷸런스입니다. 터뷸런스인데, 이 터뷸런스는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난류라고 우리가 해석이 되죠. 근데 난류라고 하는 것들은 그 어떤 흐름 자체가 불규칙하고 이런 다양하게 불규칙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게 난류고요. 이런 불규칙한 흐름이 있다는 것들은 결국은 혼합이 잘 이루어진다는 얘기랑 같은 의미입니다. 즉 산소랑 연료가 혼합이 잘 이루어지게끔 만들어 주어야지만이 우리가 연소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템퍼러처, 타임, 터뷸런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묶어서 3T라고 얘기하고요. 이 3T를 잘 해야지만이 우리가 연소가 잘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연소 시에 안정적인 연소를 토대로 이 3T의 우수 연소 관리를 잘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완전 연소까지도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연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 3T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연소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크게 우리가 연소를 분류하면은 완전 연소랑 불완전 연소, 크게는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완전 연소는 말 그대로 산소 공급이 충분해 가지고 아주 최종 생성물이 결국은 CO2하고 물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게 바로 완전 연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소 온도는 불완전 연소의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그런 연소라고 볼 수 있고요. 이에 반해서 불완전 연소는 산소 공급이 불충분한 상태로 이루어진 연소로서 최종 생성물이 CO2가 아니라 CO 형태로 나오고요. 일부는 이제 그을름 같은 경우도 형성이 되는 게 바로
불완전 연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분리할 수 있는 게 균일하냐, 균일 연소, 그다음에 불균일 연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연료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균일 연소는 이 기체 연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는 그 연료도 기체고 그 불꽃이 일어나는 그 상태도 기체인, 그래서 균일하다. 그래서 기체 연료가 균일 연소고요. 불균일 연소는 고체 연소 또는 액체 연소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연료 자체는 고체 액체지만 실제적으로 타는 것은 기체상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균일하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불균일 연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꽃 연소. 우리가 연소를 하면서 불꽃을 일으키는, 불꽃이 발생되는 연소랑 그 다음에 불꽃이 발생되지 않는 표면 연소, 이렇게 또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자, 불꽃 연소라 하면 불꽃을 발하는 연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화염 연소 또는 발염 연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과 빛을 동반하며 육안으로 보이고 발열량이 높습니다. 그리고 액체 또는 기체 연료의 전형적인 연소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또 이제 구분하면 열에 의해서 고체에서 열분해된 분해가스, 그 다음에 액체 같은 경우는 액체에서 증발된 증발가스, 기체인 경우는 기체에 산소가 공급되어 연쇄 반응을 발생시키는 연소, 이런 것들이 바로 불꽃 연소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표면 연소는 불꽃을 발하지 않는 연소라고 해서 일명 이제 자결 연소 또는 무염 연소라고도 얘기합니다. 무염 연소 얘기하고, 숯이나 코쿠스와 같이 가연물 표면에서 불꽃 없이 연소하는 현상을 우리가 표면 연소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산소가 고체 표면을 직접 통과하면서 발생되는데 대부분 고체 연료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표면 연소는 주로 고체 연료에서 많이 일어나고, 불꽃 연소는 액체나 기체 연료에서 많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소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소와 관련된 그 주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착화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착화점, 또는 우리는 이거를 이제 착화 온도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착화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착화점은 공기나 산소 속에서 물질 가열할 때 스스로 발화하여 연소를 시작하는 최저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발화해서 할 수 있는 최저 온도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연료를 가열해서 어느 일정 정도에 도달하면 연료에 더 이상의 열을 가하지 않아도 스스로 연소하게 하는 최저 온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꽃이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발화를 하기 때문에 불꽃이 필요 없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얘는 이제 발화점 또는 발화 온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발화점, 발화 온도라고 얘기할 수 있고, 착화점이 낮을수록 발화의 위험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파라핀계 탄화수소는 분자량이 클수록 착화 온도는 낮습니다. 그리고 화학 결합의 활성도가 클수록 착화 온도는 낮고요. 또 화학 반응성이 클수록 착화 온도는 낮습니다. 그리고 화학적으로 발열량이 클수록 착화 온도는 낮고요. 분자 구조가 간단할수록 착화 온도는 높습니다. 또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인화점보다 한 10에서 20도 정도 높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자량이 크고, 그다음에 활성도가 크고, 화학 반응성이 크고, 그다음에 발열량이 클수록 이 착화 온도는 낮아지는 거를 우리가 명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자 구조는 이제 간단할수록 착화 온도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분자 구조가 복잡할수록 착화 온도는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착화 온도와 어떤 결합 또는 분자 구조, 이런 형태를 좀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금 얘기했던 인화점을 얘기할 텐데요. 인화점은 이런 착화점하고의 근본적인 차이는, 인화점 같은 경우는 불꽃이 필요합니다.
얘는 스스로 발화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불꽃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연료를 가열하면 연료가 증발하게 되고 그 표면에 불꽃을 대면